안녕하세요. 모더나이즈드 오퍼레이션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SK-C&C 클라우드 그룹 한신혜입니다. 앞서 두 매니저님들께서 모더나이제이션 인큐베이션, MSA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클라우드 운영 측면에서의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되고 애플리케이션도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컨테이너 기술이 발전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으로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엔터프라이즈 모더나이제이션의 최종 목표를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도달하기 위한 마지막 핵심 영역은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프라는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대규모의 초기 투자 비용과 무엇보다 구축 시간을 절약하고 있죠. 운영 중에도 유연하게 확장이 가능한 등의 어질리티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인프라 엔지니어로 일했었던 시절에 신규 프로젝트 하면서 네트워크 구성하고 서버 설치만 2달을 보냈던 시간 생각이 나네요. 애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로 수시 배포하면서 서비스 어질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퍼레이션 분야는 어떨까요?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빨라졌을까요? 기존과 똑같이 하면 되나?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는 많은 고객들께서 아마도 운영을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 것인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퍼레이션을 현대화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치 마라톤과 100m 달리기만큼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게 가트너의 분석입니다. 여러 측면이 있지만 짧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변화하고 일하는 문화까지 바꿔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스펙의 하드웨어들을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통제권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쉐어드 서비스 기반이라서 CSP 장애의 파급력이 크고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단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빠르게 인지하고 전파해서 조치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평소에도 과거 장애 사례를 공유하고 레슨스 런드 중심의 예방 활동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CSP와는 정확하고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쉐어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십, 수백 명과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 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 중요해졌습니다. C&C 내부에서 페일콘이라는 행사를 시행하는데요. Learn from Failure를 모토로 해서 내가 경험했던 장애와 실패 사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갈 수 있을지를 내부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축제 같은 자리입니다. 첫 회에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CSP 해외 엔지니어들과 빠르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요청서 한 번 써서 원하는 답을 얻는 꿀팁,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자면 모니터링 대상의 복잡도가 커졌습니다. 서비스별 운영 담당자도 많아지고 이상현상 등의 이벤트를 더 정교하게 전파해야 하고요. 그리고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죠. 서비스 관점에서는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들의 연관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과거처럼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역할을 딱딱 나눠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분석해서 운영 담당자가 직접 셀프 매니지드 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엔터프라이즈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 새로운 오퍼레이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SK-C&C가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걸 해드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고객들께서 퍼블릭 또는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도입하시면서 탄탄한 운영 조직과 체계가 필수적이고요. 운영 프로세스는 운영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게 되죠.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잠시만 광고 시간이 있겠습니다. SK-C&C는 자체 개발한 멀티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빌링 정보부터 코스트 절감 방안 레코멘데이션, 멀티클라우드의 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태그 관리,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요청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ITSM 고객들의 하이브리드 자원 관리를 위해서 ITSM 자원 관리 시스템과의 연계도 진행 중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있으면 이를 실제 움직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실시간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사스2를 연계해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SK-C&C는 단연간의 오퍼레이션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3가지 핵심 항목을 도출했는데요. 극단적인 오토메이션과 제도적 인티그레이션의 확립,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실시간 장애 관리 체계, 그리고 서비스 중심의 운영 가시성 확보가 그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오토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좀 세게 써봤는데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동화하고 연계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복잡한 모더나이제이션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자동화, 연계, 그리고 통합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서포트 포탈을 통한 요청 관리 프로세스인데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청 관리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AWS, Azure, IBM으로 보내는 요청사항도 CSP 서포트 센터에서 각각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SKCNC의 서포트 포탈 한 군데에서 다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SKCNC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 가능하신 거고요. 고객께서 티켓을 작성하시면 SKCNC의 L1, L2 엔지니어들이 처리해 주시고 CSP까지 에스컬레이션 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포트 포탈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 티켓을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제가 테스트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고객이 서포트 포탈에서 티켓을 등록하시고 L1이 해결 못한다. L2로 에스컬레이션 합니다. L2가 보시고 AWS로 에스컬레이션 해야 하는 케이스다 하고 바로 에스컬레이션 선택합니다. 그러면 AWS 서포트에 동일하게 티켓이 등록되고 업데이트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CSP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CSP에서 서비스 영향도가 있는 주요 사항을 메일로도 알려주시잖아요. 퍼스널 헬스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영어로 되어 있는 메일 자주 받으면 사실 경각심이 좀 떨어집니다. 실제 이런 이벤트 메일을 놓쳐서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CSP로부터 사용자들에게로 역방향으로 티켓이 등록되는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저희 L1, L2 엔지니어들이 자동으로 이벤트를 캐치해서 고객들께도 서포트 포탈의 티켓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로그 등을 통합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현해서 실시간으로 전파하도록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꽤 공수가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 모니터링 이벤트, 티켓 현황, 변경 작업 스케줄, 운영 타스크 관리, 해외 운영 인력과의 협업을 위한 자동 번역 솔루션까지 인티그레이션해서 필요한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해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계셔서요. 현지인 인력들, 헝가리 분도 계시고 미국 분도 계시고 중국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 협업 플랫폼에서 자동 번역 솔루션 써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인티그레이션이 사실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실 ITSM 운영에서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처럼요. 공유가 가능한 코어 시스템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오퍼레이션 어질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프로세스와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 조직 체계, 그리고 문화까지 변경해야 할 겁니다. SKCNC도 내부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요. 클라우드 관련 조직을 플랫 앤 플렉서블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타스크 변화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와 리소스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재배치하고 ITSM 운영 조직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예 클라우드로 시작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앞에 설명해 드린 것 중에 몇 가지 필요하신 사항을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SKCNC처럼 ITSM 프로세스가 워낙 탄탄한 회사는 새로운 체계를 접목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모든 프로세스를 클라우드용으로 다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기존 ITSM 프로세스 중에서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것은 함께 사용하고 더 필요한 것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역설적인 문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거의 센터급 장애가 여러 차례 발생했었죠. 영향받는 서비스도 많았고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장애들을 사용자가 사전에 다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처가 빨라야 하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솔루션 등의 상태 체크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운영자들이라면 누구나 현재 이 서비스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게 퍼블릭 채널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 AWS 서비스 헬스 대시보드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시면 서비스가 중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워닝 등의 이벤트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과거 장애 사례를 하나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센터급 장애가 있어서 영향 범위가 워낙 컸고요. 영향받은 서비스가 212개, 시스템이 610개, 그리고 조치에 참여한 인력이 1022명이었습니다. 정말 혼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협업 플랫폼에서 모든 내용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자마자 평소에 한 100명 정도 참여했던 채널에 1000명이 넘게 참여했고요. 운영자들께서는 본인 서비스 영역과 고객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셨고, L1, L2 담당 조직에서는 CSP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치 현황을 공유해 주시고, 해결 방안이나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 고객사 담당자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동시 장애에 대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장애를 한번 맞아보니까 부족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관계자들을 어떻게 소집할까? 심야 장애인 경우에 더 빠르게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ITSM 상황실과는 어떻게 인터페이스하는 게 효율적일까? 효과적으로 경영층 보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보완했습니다. 신규 운영 인력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협업 채널에 디폴트로 등록됩니다. 경영층에도 협업 툴에서 빠르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층의 인식 제고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이때 같이 고생해 주신 저희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저희 리더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SKCNC의 장애관리 체계입니다. 고객사 환경에 맞는 다양한 모니터링 툴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지표들을 관리하고 다양한 루트로 빠르게 전파한 후에 바로 보고합니다. 이후에는 루트코즈 어널리시스, 포스트모텀 활동을 수행하고요. 주요 사례는 펠콘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구성원들에게 한 번 더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가시성 측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SLO, OLA 지표가 생성, 관리되고 있고 이것이 SKCNC SRE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를 충족했는지 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목표와 연계해 관리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원인 분석해서 보완할 방법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운영 품질을 측정하고 개선점을 찾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티켓도 단순히 많이 처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별로, 처리 그룹별로 SLA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요. 미달 항목은 따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하게 SLA 측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능 개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초기 구축 비용이 적은 대신에 사용량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영 의사결정에도 활용하실 수 있게 사용량 정보도 가시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께서 클라우드 하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우리 비용 얼마 쓰는지 알 수 있나요? 비용 절감할 방안 좀 알려주세요. 예산 초과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들인데요. 비용 분석, 월말까지의 예상 비용, 사전 알람, 비용 절감 방안 레코멘데이션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스 서비스에 대한 상태를 하나의 채널에 통합해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대시보드 형태로도 가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줌입니다. 저희 고객사 사례인데 임원들께서 참여하시는 줌의 연결이 불안정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사실 원인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사스 솔루션들이 모든 원인을 다 공개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구간별로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알람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사용자 PC의 CPU 사용률이 높아서 발생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PC를 재기동해서 아주 단순한 조치로 문제가 해결이 됐고 IT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구의 적용을 넘어서 다양한 가시적 정보가 IT 운영 환경 개선에 보다 도움을 주는 일종의 디지털 큐레이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지속적으로 옵스 모더나이제이션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함께 팔로우업 논의 중입니다. 이벤트 인지 시간 현황인데요. 얼마나 빠르게 문제를 인지하는지가 최종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의 시작은 기록과 측정, 그리고 점검입니다. 그 때문에 운영자들에게는 사실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점 도출을 위한 포스트모텀을 시행할 때 노 블레임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리의 목적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활동을 문제 삼고 책임자를 색출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고객들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나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초기에는 전통적인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저항이 있어 왔던 게 사실이죠. 오퍼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역시 동일한 과정을 따라서 모더나이제이션의 최적화된 모델로 변화되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즘은 건너가기도 어렵지만 일단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빠르게 변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K CNC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